과학쌤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원스 어폰 타임.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하고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은데도 또 새로운 내용입니다. 사상, 어떤 종교, 이게 이 문명을 더 발전시키고 앞으로 이어질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들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상은 일단 무엇일까요? 사상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지게 된 세계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란 세계를 바라본 나의 관점이 되겠는데요. 앞에서 봤다 그 예전에 우리가 뇌를 얘기하면서 어떤 신경과 기억을 얘기하면서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빗대는 어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자아 실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사회적인 인간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생물이다 보니까 사회적 광화 학습도 같이 여기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어떤 사상, 그 세계관을 갖는 것은 사회적 강화학습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문명이 발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남들한테 소통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문자가 발전하고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어떤 조직, 그리고 군업화가 일어나는 관료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과거를 가지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계절과 기후를 예측하고 농사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수학과 기하학과 천문학이 여기에 같이 발전하면서 문명이 꽃을 피우게 되죠. 그 가운데서 교류도 하지만 경쟁도 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도시들끼리 교류하기도 하지만 서로 경쟁하면서 빼앗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사회라는 공동체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자라나게 되죠. 먼저 동양 사상부터 알아볼게요. 동양 사상의 가장 첫 번째 얘기라고 한다면 힌두교의 경전인 베다 뭐 일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산스크리트어로 지식과 지혜, 알미란 뜻입니다. 이 베다에서 담고 있는 세계관은 순환적 세계관이에요. 신은 자연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연은 인간을 지배합니다. 인간은 신을 섬깁니다. 이 계속 순환적인 세계관은 불교 세계관으로도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베다, 힌두교에 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 하나는 나의 바깥에 있는 것, 이 우주와 나, 자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다라는 이론론을 주장합니다. 이런 생각은 이제 불교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불교는 더 나아가서 인간의 삶은 고통과 번뇌가 넘치는 세상이고 그 이유는 집착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말했던 것처럼 우주와 자아가 같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순환하는 어떤 순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윤회사상 그리고 해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좀 다른 것이라고 하면은 계속 돌고 돌고 순환하고 어떤 경지에 오르면서 불변한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서로가 계속 변하는 어, 내가 절대 변하지 않는 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은 없다. 무아를 얘기하게 됩니다. 노자가 이제 펼치게 되는 도가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도는 우주의 실체와 우주가 운영하는 원리를 얘기합니다. 덕은 자기 내면의 본질과 질서를 얘기합니다. 계속 아까 앞에서 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와 자아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하면서 결국에 하나다. 여기 도가에서도 우주의 실체와 덕, 자기 내면을 일치하는 것을 중요시 얘기하고 있네요. 자연을 이치를 따르는 무위를 강조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닿기 어려운 이상적인 세계관이다 보니 공자가 주장하는 유가로서 이해지게 됩니다. 육아에서는 인을 강조하는데요. 인이란 하나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을 얘기합니다. 사랑, 관용, 성실, 지혜, 정직, 효성, 인간성, 인정, 친절 등 이게 하나라고 딱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인간관계에 관심을 좀 가지면서 그 가운데 어떤 궁극적인 지향점을 얘기하고 있죠. 이 육아는 나중에 맹자를 통해서 성선설, 사람은 누구나 선하게 태어난다. 순자, 사람은 누구나 악하게 태어난다. 한비자, 법으로 어떤 통치해야 되는 그런 주장들로 어떤 사상들로 세분화되게 되고요. 이게 도가랑 다르게 어떤 이상적인 세계관, 자연이 이러하고 자연이 이러하니 사람도 자연과 같이 어떻게 돼야 한다. 좀 이상적인 세계관, 닿기 어려운 세계관보다는 이 안에서는 어떤 지향점을 어떤 단계별로 혹은 어떤 실용적인 혹은 실질적인 어떤 목표적으로 지향점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 이념이 도입되고 동양 사상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어떤 역사 시간에 동양사를 배울 때 이제 유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죠. 서양으로 가볼까요? 서양에서는 이제 서양 철학이 또 그리스를 시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스에서 대표적인 두 도시 국가라고 하면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테네는 시민의 자유로운 참정 기회, 그리고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시작되고요. 스파르타는 강력한 군사 국가로서 대표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BC 5세기에, 기원전 5세기에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고, 또 내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내전,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전쟁이 일어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근원과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자라나게 되죠. 탈레스는 기원전 585년에 활동을 시작한 철학자인데요. 최초의 철학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리고 물이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야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탈레스 얘기 좀 더 하면은 이 생각은 이제 근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규칙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탈레스를 시작으로 자연은 어떤 규칙이 있어. 규칙적으로 작동해 라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피타고라스한테 그 규칙은 수학이었고요. 아르키메데스는 도르래나 부력 등을 발견하고 발명하면서 아, 이러이러한 규칙이 있구나. 유클리드한테는 기하학으로.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천문학과 기하학 등으로, 아리스타르코스는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한 학자인데 자연에는 이러이러한 규칙들이 있어 라는 것을 주장했던 철학자들입니다. 엠페도클레스는 탈레스의 생각을 좀 더 발전해서 흙, 공기, 물, 불이라는 네 개의 원소로 모든 물질의 본질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레오키포스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쵸, 이게 우리가 과학책에서 좀 봤던 그의 제자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설로서 이어지게 됩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진리는 내면에 있고 적절한 질문 통해 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삼파술의 중요성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의 제자 플라톤은 어떤 존재, 생성, 다원성과 윤회, 구원과 영원이라는 어떤 두 개,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플라톤 얘기하면 보통 얘기하는 동굴 속 비유, 우리가 어떤 그림자 세계를 보고 있고, 그 가운데 진짜 진리는 저 너머에 있는 동굴 바깥에 있는 이런 이데아를, 고대 철학의 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라면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가지 분야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플라톤이 이 어떤 고대 철학의 정점이었다면 이거를 하나하나 다 정리하면서 그때 정리했던 학문들 중에서는 뭐 생물학이라던가 어떤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고 합니다. 고대 학문을 집대성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종교를 얘기하는데 하나가 좀 빠졌죠. 어떤 불교, 힌두교, 유교, 어떤 동양의 종교들은 얘기했는데 서양의 종교들은 굉장히 중요한 종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내용이 빠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종교가 중세 시대를 차지하기 때문에 좀 따로 빼서 다음 시간에 좀 더 깊게, 그리고 중세 시대까지 이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